안녕하세요. 정동서의 민법 민사특별법 맞서북 55강입니다.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,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임차인의 권리를 배울 건데 처음에는 거의 뭐 100%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. 첫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,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, 세 번째는 지상물 매수인데요. 특히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것도 문제 시험에 배정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비용 상환 청구권을 먼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서 이 부속물하고 비용 상환을 두 개를 구별해서 정리할 겁니다. 자, 먼저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요.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우리 시험에서는 뭐 거의 100%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이 비용이라는 것은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우리가 말할 때 필요비하고 그 다음에 유익비라고 하는 거 있죠. 요걸 가지고 시험에 낸다고 보시면 돼요. 필요비는 현상 유지비잖아요. 그렇죠? 예를 들면 비가 샜는지 수도꼭지가 고장났는지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쉽게 말하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고, 유익비는 그 물건의 가치 증가잖아요. 가옥을 장식한다든지 또는 뭐랄까 잔디를 깐다든지 그럼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. 예, 거기에 포인트를 둔 건데요. 자,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? 먼저는 누가 부담을 하죠? 임대인이 부담합니다. 임대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, 필요비, 유익비를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. 임대인이 부담한다. 그러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경우는 여전히 임차인이 부담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못질을 하잖아요. 못질을 하거나 뭔가 움직일 때 뭐 이렇게 벽돌 같은 거 하나 괴이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여전히 누가 부담하면 돼요? 임차인이 부담하면 돼요. 그래서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경우는 여전히 누가?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고요. 세 번째, 면제특약이에요. 면제특약. 면제특약이라는 게 뭐냐면, 야, 우리가 올 때 월세를 50만 원, 6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서울에 살고 그 임차 목적물이 대전에 있다 보니까 너무 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월세를 깎아줘요. 한 50을 받을 테니까 필요비, 유익비를 임차인 당신이 부담하세요.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비용 상환을 약간 면제가 될 수 있어요. 비용에서 임차인 부담하기로 약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. 그게 면제특약이에요. 근데 다만 조심할 건 대규모예요. 대규모 수선은 아무리 면제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하는데요. 대규모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, 부담스러운 것들. 예를 들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어요. 면제특약을 해가지고. 근데 보일러를 통째로 바꿔야 돼요. 그럼 통째로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들어가겠죠.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. 이런 것들은. 자, 4번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행위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임대인이 자기 집을 고치겠다고 오시는데 문 열어줘야 되죠. 그러나 그로 인하여 뭐요? 다만 임대인의 수선행위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.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. 이것들은요. 자, 그러면 비용은 어떤 게 비용이냐 그랬어요. 여기 필요비라고 했죠. 필요비는 현상 유지예요. 현상 유지비가 되는 거고 요것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데요. 필요비는 존속 중이라고 그래.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. 필요비는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. 그럼 여기가 처음에 가서 종료시 그러면 X가 되겠죠. 그래서 필요비는 즉시, 종료시가 아니고. 그 다음에 유익비는 자, 목적물에 부합이 돼서 독립성을 상실한 거. 요건 나중에 가면 자, 다음 시간에 요 부속물하고 좀 구별이 돼요.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독립물이어야 됩니다.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만 지상물은 독립성이 없어도 돼요. 여기 아니에요.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만 요 유익비는 독립성이 있으면 안 돼요. 부합. 가치가 증가된데 부합.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죠.
여긴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로 가야 되고,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지, 만약에 오로지 임차인의 그 이익을 위해서, 예를 들면 내가 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사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입간판 같은 거, 판넬 뭐 이런 것들 깔잖아요. 식당 하려면 그런 것들은 임차인의 개인적 편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유익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인의 의사에 반한 경우라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임대인이 심지 마 하더라도 당연히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있죠. 지금 임차인은 내가 잔디 심을 거야 그랬더니 임대인이 심지 말래요. 근데 심었단 말이야. 심었더니 그 물건의 가치가 1억인데 1억 천이 올라간 거예요. 그 잔디로 인하여. 그러면 임대인은 부당하게 이득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자, 요건 임대차가 종료할 때 청구할 수 있고요. 다만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는데요. 요 상환기간 허여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? 여기 유익비만 되고요. 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 제도가 없습니다. 그러면 상환기간을 허여해버리면 당연히 이건 유치권이 나중에 가면 이건 성립이 안 돼요. 변제기 날짜가 연기됐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이 나오잖아요. 이게 행사가 뭐냐? 필요비는 즉시, 유익비는 종료시인데 만약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안 받고 이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? 6개월이에요.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청구할 수 있다, 없다? 있다.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. 이거 조심할 건 임대차 종료일부터 그러면 X가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임대차가 여기서 5월 1일 날 끝나요. 종료가. 근데 종료일에 이사를 평일날이야.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5월 5일 날 주인에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주인에게 자, 이때 이사를 해요.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? 요 5월 5일 날 빨간 날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잖아요. 그럼 여기서부터 6개월이에요. 요 임대차 요 종료할 때부터 6개월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6개월이 돼요.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.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은 당연히 필요비 유익비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요. 예, 유치권 행사가. 그 다음에 의무 규정이다라고 돼 있죠. 이건 뭐예요?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상환 청구권은 이건 배제가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상회복 이런 말 원상복구라고 할까? 예, 원상복구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비용 상환을 스스로가 포기한 거다. 그럼 포기해버리면 유치권도 안 나오고 비용 상환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1번. 자,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필요비, 보존이죠.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, 이게 중요해요.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. 자,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어요. 유익비를 지출했다. 그럼 뭐야? 임대차 종료할 때란 말 보이죠?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할 때. 유익비는 반드시 현존해야 돼요.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싹 죽어버렸어요. 그럼 청구할 수가 없죠. 근데 필요비는 원래 달아져요. 필요비는 현존할 수가 없죠. 보일러를 고쳤다, 부품을 갈았다? 그럼 보일러를 돌리면 부품이 달아질 거 아니에요. 필요비는 현존할 필요가 없지만 유익비는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한할 때, 임대차 종료할 때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건 임대인이 선택을 해서 지불합니다. 자,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환청을 못 받았어요. 그럼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. 여기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개월 그러면 요건 X가 됩니다.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. 여기는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
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일단 요걸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부속물 매수할 때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해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. 아셨죠?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권 정리했습니다. 필요비, 유익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합니다. 고생들 하셨습니다.